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남산골 한옥마을 저도 아침에 올라와도 보니까 아직 좀 덥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좀 그런 거 느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진을 공부할 그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1강 사진적 성장을 위한 주제 작업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진을 쭉 찍어 와도 이제 좀 주제 작업을 해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주제 작업을 아직 이제 안 하고 이것저것 이제 좀 뭐 많이 좀 찍어 보신 분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상, 또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이제 장소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주제 작업을 해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주제 작업할 때 꼭 주제 작업 하나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주 좀 긴 시간 동안 매지해 나갈 그런 메인 주제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 그런 주제 작업도 한 2개, 3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촬영을 나갔는데 거기에 내가 주제 작업을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서버로 돌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주제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세계 문화유산 시리즈는 저는 이제 주제 작업을 거의 한 15년 정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05년부터 거의 2018년 정도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세계 문화유산 주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주제, 그 다음에 소재, 대상, 이 세 개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고, 이걸 좀 명확하게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사진의 주제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에서 주제가 잘 드러나야 좋은 사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제란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된 생각, 그리고 좀 일관된 생각을 주제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진을 봤을 때, 이건 이제 헝가리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이쪽에 이제 왕궁 지역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안드라스 거리라는 그런 이제 어떤 역사 문화 지구로 지정된 그런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냐면 이거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저 왕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다페스트는 여기서 소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왕궁이라든지 세체니 다리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저 국회의사당, 여기가 이제 아마 국회의사당이거든요. 국회의사당이고 이게 세체니 다리고 이게 이제 왕궁인데, 이런 주요한 어떤 대상들은 말 그대로 대상입니다. 대상이고, 여기서 소재라는 것은 이제 제가 세계문화유산을 쭉 주제 작업을 하니까 전 세계에 거의 한 1800개, 1900개에 해당되는 그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고, 소재라는 것은 이제 그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어떤 장소적인 개념, 그 다음에 지역적인 개념이 주로 이제 소재가 됩니다. 근데 그런 소재 안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대상들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부분들, 왕궁, 그 다음에 이 다리,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다뉴브강,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체적인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주제와 소재와 대상,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하시면 훨씬 더 쉽다는 이야기죠. 자, 보십시오.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이제 이건 이제 제가 거의 2010년부터 거의 한 7년 정도, 8년 정도까지 제가 찍고 있는 그런 한강시민공원 시리즈거든요. 근데 이제 한강시민공원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넓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강시민공원에서 제가 주제는 뭘로 잡았냐 하면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진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 작가의 중심 생각을 주제거든요. 근데 저는 한강시민공원을 쭉 둘러보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도시인들, 현대인들이 보통 이제 어떤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로서 어떤 시민공원의 역할이 뭔가, 이런 게 제 머릿속에서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소재는 뭐냐 하면 여기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장소 또는 이제 사물들, 이런 걸 소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강시민공원도 굉장히 많죠. 저 잠실지구부터 해서 저쪽에 선유도공원지구도 있고 더 아래쪽에는 강서지구도 있거든요. 그 많은 어떤 여러 곳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또 그 다음에 도심공원이라 그러면은 월드컵 공원도 있고 올림픽 공원도 있고 또 여의도 공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장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그 소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한강시민공원 이쪽은 여의도 지구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여의도 지구와 그 다음에 양화지구 이 사이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저러한 이제 뭐 각종 한강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이쪽은 이제 선유도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선유교 있는 그 부분이고 또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이런 이제 뭐 자전거를 타는 도로, 또 여기에 있는 이 할아버지 자전거, 또 요트, 여기도 또 배가 하나 있죠. 배, 뭐 한강 물, 그 다음에 여기서 산책하는 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그 이 주제 작업을 할 때 이제까지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제를 정해서 오시라 이렇게를 이야기하니까 선뜻 주제를 잘 못 정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주제라 그러면 뭔가 거창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쉽게 주제를 잘 못 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창한 것보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장소에서 또 일상의 어떤 모습에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좀 일관되게 내 생각을 표현하려면 이런 이제 소재와 대상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좀 중간 정도 크기도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한강시민공원, 이게 도심의 어떤 이제 있는 공원 중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거기 가서 어떤 휴식을 하고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이제 도시 공원을 내가 이제 소재로 삼아서 주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크기라든지 규모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시민공원 같으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넓고, 근데 올림픽 공원도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도 최소한 2박 3일 정도는 돌아다녀야 제대로 구석구석 다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동네에도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동네에 있는 작은 그런 공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좀 찍을 게 좀 한정적이잖아요. 너무 범위가 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이런 소재나 대상을 잡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대상들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제 넓은 그런 대상이나 지역을 하는 거는 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제가 저한테 사진을 배우는 한 분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있는 마을 주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분이 열심히 찍더만 사실 제주도에 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서 제주도에 있는 말 작업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자주 못 내려가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시더라고요, 보니까. 차라리 그 뭐 에너지 가지고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 주변에 있는 그런 말 농장들을 찾아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상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만약에 이제 특히 젊은 친구 같은 게 요즘 애들은 이제 강아지, 고양이를 좋아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고양이나 반려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강아지 얘기하셨는데, 네. 그랬을 때 주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내 반려견이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나의 삶과 어떤 같이 하는 이 반려견들에 대한 사랑, 내가 반려견을 사랑하는 내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또 아니면 나한테 어떤 위로를 주는 반려견,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상이 많잖아요. 일단은 가장 많은 게 이제 개, 그 다음에 고양이,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돼지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애완돼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뱀도 키우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다음에 파충류 종류도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물고기는 뭐 당연히 많이 키우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좋아하는 대상들을 이제 찍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반려동물이 나한테 어떤 그런 힘을 준다, 에너지를 준다, 이게 이제 주제고, 이제 그걸 한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반려동물 중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상들이 소재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물고기, 특히 열대어, 관상용 물고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게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이제 개가 되기도 하고, 뭐 또 돼지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소재가 되는 거고, 또 개 종류 중에서도 대상들이 굉장히 종류들이 많잖아요, 보면. 뭐 진돗개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치와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소재가,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거고, 물고기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이제 열대어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들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꾸준하게 찍어 나가는 게 또 좋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대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이제 이건 과거에 아버지의 땅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 있던 제목으로 한 10년 정도 전에 꾸준하게 한 3년 정도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주제가 뭐였냐 하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위에 떨어져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썩어가는 그런 과정을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때 내 머릿속의 생각은 뭐였냐 하면, 아, 얘들이 비록 이제 떨어져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이 되어서 다시 이게 다른 생명들을 어떤 키우는 그런 어떤 비교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버지가 지었던 그 농사를 지었던 밭, 논, 또 뭐 갯벌, 이런 데를 이제 주로 소재로 삼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구체적인 대상들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 이제 중간에 떨어진 이런 이제 배, 그다음에 사과 이런 열매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목련꽃, 또 이거는 콩깍지, 이거는 동백꽃, 이런 게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제와 소재를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오브제라 그러거든요.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은 범위가 어떻습니까? 주제는 아주 넓은 그런 범위에 내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라 그러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죠? 좀 지역적인, 좀 넓은 범위의 지역적인 그런 거고, 이 대상 자체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직접 카메라 렌즈를 대서 담아내는, 그게 이제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작업을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이제 한 15년, 한 20년 정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지리교육과를 나왔으니까 맨날 이제 멋있는 풍경 사진 찍거나 아니면 지리 답사 사진 있죠. 이제 뭐 이렇게 감입 공유 하천이라 해서 강이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이제 공유 하천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문화재 관련 이런 거 좀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런 걸 열심히 이렇게 찍어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저는 사실 꿈이 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오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진동선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때 이제 제 사진을 보더만 너무 교과서적인 사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진은 가능하면 찍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작업을 해라.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또 지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실제로 또 뭐 대학교 때까지 농사일을 많이 도와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땅에 대해서는 또 뭐 농작물 키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한 게 아버지의 땅. 그래서 이걸 한 3년 정도 하니까 이게 눈이 확 띄는 거예요. 이제 3년 정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래서 뭐 주제 작업 3년 정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개인전도 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제 사진 작가의 길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떳떳하게 개인전을 하시려면 여러분들만의 주제가 표현된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진들이 한 20장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뭐 설악산 운해나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뭐 동해안 추암 일출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로 전시 절대 못합니다. 하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랑 주제 작업을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데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풍경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풍경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테크닉을 가미한, 또 여러분들만의 감성을 어떤 더한 그런 다른 풍경 사진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기술적인 면은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죠? 뭐 다중 노출도 있고, 또 저속 노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틸팅 기법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사진 작가들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이제 기능을 다 익히고, 그걸 풍경에다가 적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주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게, 이 주제 작업의 장점은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남들과 차별화가 된 이런 자기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포함님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네.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죠? 사실 포함님은 그 분야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정진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미 앞서 나가셨기 때문에. 다른 데도 못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야에 최고의 작품을 찍을 수가 있는 게 이제 주제 작업의 장점이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이 사진들을 이거를 원본 그대로거든요. 옛날에 필름이었으니까 뭐 보정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 작업을 계속 해보니까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이게 이제 구체적인
그 대상들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이 이게 대상인데 이 대상을 돋보이게 만들려면 땅은 검게 표현되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대상들은 밝게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명암 차이, 특히 흑백 사진에서는 이런 명암 대비가 뚜렷해야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찍어보면 땅도 그렇게 나오고 이 대상도 그냥 희꺼무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전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나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계속 사진을 비 올 때도 찍어보고 또 매직 아웃 때도 찍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땅이 검게 표현될 때는 언제가 제일 좋겠습니까? 물기나 그림자. 그죠. 당연히 이제 비 온 다음에 비가 올 때라든지 비 온 다음에 땅이 촉촉하게 젖으니까 검게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또 매직 아웃 때는 빛이 이제 좀 이렇게 아주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매직 아웃 때 찍어 보니까 훨씬 더 땅은 더 검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하얀색 부분들은 더 밝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라이트를 쓰면 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이때 이 노출 차이를 더 주려면 습한 노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특히 하얀색 이 부분이라든지 빛을 받는 이 부분, 또 이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스팟 측광을 하니까 훨씬 더 이 명암 노출이 또 이제 커지고 또 그 다음에 노출을 살짝 부족하게 해주니까 더 이 명암 대비가 더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기의 경험으로서 축적하게 되는 나만의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스스로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 작업을 해보면 자기만의 노하우는 사실 잘 안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투자해서 만든 그런 노하우인데 그걸 쉽게 공개를 사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도 기성 작가들이 저거 어떻게 찍었을까 이렇게 넌저시 물으면 잘 안 알려줍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 뭐 굳이 공개를 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내용들이야 뭐 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진도 다 보십시오.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에 충실하면서 저만의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도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구성을 했잖아요. 저는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안 했죠. 저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가로등을 찍었지만 저게 가로등 같이 꼭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뭔가 또 다르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어떤 저 사물을 찍었지만 그 사물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한 관찰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어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커다란 담배 파이프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저기 구름도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예, 구름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넓게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고, 또, 로봇의 머리 같아. 예, 좁게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또 아주 좁게 보면 이쪽에 저는 이거를 좀 유심히 봤었거든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원피스를 입은 그런 소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 한 장의 사진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찍었지만 여기서 다양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진이 비교적 좋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풍경만 찍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풍경 사진을 내가 아무리 멋있게 찍어도 거기서 보여주는 거는 표면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진들은 생명력이 짧습니다. 그냥 열심히 잘 찍었네. 고생해서 잘 찍었네. 이런 이야기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만히 이제 우리가 좋은 사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는, 오랫동안 보면 볼수록 거기서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좋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그런 대상이나 뭐 그런 그 소재에 상관없이 그런 사진들을 되게 좋은 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봤을 때. 그죠? 근데 이게 결코 멀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강시민공원에도 있을 수 있고, 올림픽공원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를 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처음에는 좀 이제 비교적 쉬운 주제를 좀 정해서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은 여러분들이 영상 언어다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이러한 이미지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제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주제를 정해서 찍어 보시라고 하면 처음에 주제를 쉽게 잘 못 정하세요. 그죠? 거기는 뭐냐면 이 주제라는 거는 뭔가 되게 추상적이어야 될 것 같고 좀 거창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비행기는 이런 어떤 이미지로 전달했을 때 가장 어떤 이해가 빠르거든요. 근데 저 한 번도 비행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비행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십시오. 말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글로 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사진으로 전달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비행기 작업도 한 5년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비행기 사고는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우리나라 김해 공항에 중국 그 비행기가 아마 추락한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저쪽에 여수, 목포였나요? 목포 공항, 예, 거기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한 게 있었죠. 예.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이 비행기는 아주 가장 편안한 그런 이제 어떤 편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하지만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고의 결과물은 그 왜 사고가 일어나냐면 어떻게 보면 어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을 이기고 어떤 중력의 어떤 반작용으로 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렇게 착륙할 때, 이륙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자연의 힘을 참 거스리는 어떤 그런 결과가 뭘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비행기 사진도 아주 오랫동안 꽤 찍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찍어 보니까 이 비행기 사진 가지고는 어떤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장소도 한정적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한정적이잖아요. 다양하게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찍다가 그냥 그만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비행기 가지고 좀 약간 제가 힘들어서 중단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충효, 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어떤 뭐 그런 구체적인 사상, 이런 관념적인 주제는 사진으로 표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에 저한테 사진 배우신 분 중에 한 분이 주제를 뭘로 하실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해 보고 싶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머릿속에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관계를 표현하겠습니까? 그 자체를.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정한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해도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보면 서울에 이제 산다든지 대도시 한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그런 공원들. 근데 그 서울에 예를 들어서 올림픽 공원도 많이 짓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올림픽 공원에서 자기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올림픽 공원에서 어떤 일상적인 풍경이나 이런 풍경을 계속 자기가 담아 나가는 거죠. 그걸 최소한 1년, 3년 정도만 하면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나는 정말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이야기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잖아요. 그다음에 한양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도성도 최소한 이거는 제가 한 3년 정도까지는 찍어도 무궁무진하거든요. 지역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지역도 넓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또 시간대에 따라서 다 변화하면서 무상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 수원 화성도 마찬가지고, 또 서울의 달동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주제를 정하면 뭐가 가장 좋냐 하면, 이제 사진을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카메라를 들고 나오면 어디 가서 찍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내가 메인 주제가 하나 정도 있다 그러면, 아, 오늘 좀 시간도 되고 날씨도 내가 원하는 날씨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지역을 가보는 거예요. 그냥 한 올림픽 공원을 주제로 내가 삼았다. 그러면 올림픽 공원에 가서 쭉 한 바퀴 둘러 보면 분명히 찍을 만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이어져 갈게요.